네, 써뉴. 한동안 세스를 안 했던 이유는, 여기 12월 21일 302호 교신 내용에서부터 좀 내용이 이제 좀 어려워지고, 황당해지고, 평행우주라던가, 정신과 물질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동안 좀 쉬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양자인문학, 양자철학에서 셜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이제 좀 읽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식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객관적인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요게 코펜하겐 해석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이해가 돼요. 이게 관찰자 효과거든요. 이게 역시 양자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세스 내용이 자, 객관적인 세상은 내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물질적 사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관련돼 있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효소는 송과송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착상된 순간이죠. 뭔가가 상상된 순간 이미 물질화가 시작한다는 거죠. 언제 나타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 물질화가 되는데 단 나의 현실에서는 물질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무수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효소는 송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나 이런 영적인 책에서 송과선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뇌과학적인 송과선의 역할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과 관련된 것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송과선은 뇌과학적인 해석과 좀 영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해석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하지만 어느 게 맞다가 아니라 둘 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는 A라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역할은 B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화학 성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생각 에너지의 추진체로서 관념이나 이미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세스는 조금 더 유식합니다. 그 다른 천사들보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이런 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배운 천사예요. 이 언어가 상당히 고급진 면이 있습니다. 세스는.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그 순간 코드화되고 그 코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걸 연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또한 육체가 내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자,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그러잖아요. 제가 열점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셜링 얘기할 때. 그리고 신라이에서는 신라이의 그 하나님은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더 가시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점화 플러그라는 예를 듭니다. 점화 플러그. 그 점화 플러그에서 어떤 뜻이 튕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바람이 일어난다. 신의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뜻만 그러겠어요? 아니죠. 우리 뜻도 그 불똥이 얼마나 크냐, 불티냐, 아주 작은 성냥개비냐, 토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불똥이 일어난단 말이죠.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피부와 모공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사 물질적인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페로몬 같은 거, 그 어떤 풍기는 냄새 같은 거, 뭐 그런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물질화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바뀌고 우리 몸만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사물까지 바꿀 수 있고 아울러 이 우주까지 바뀐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평행우주 개념이 아니면 즉 코펜하겐 해석이 아니면 양자인문학적 해석이 아니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양자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맞는 이야기일 확률이 높아요.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효소에 의해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여기서 스파크라는 표현을 하죠. 스파크, 점화 플러그, 불똥, 열점, 최초의 온도, 신의 뜻, 다 같은 비슷한 표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요게 양자장애에서 최초의 바람, 파동, 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점이 생기는, 뜻이 생기는 거죠. 자,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물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강도가 물질화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약할 수 있죠. 화학 반응은 피부 조직 내에 모종의 전하를 일으킵니다.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예전에 우리 광학에서 엠페도클레스인가 그 이후에 저희 중동 쪽 어떤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우리 눈에서 어떤 방사선 같은 게 나가서 사물이 보인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태양빛이 외부의 사물에서 반사돼서 그 빛의 입자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서 전자기 신호로 바뀌어서 그게 보인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학적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제가 읽고 있는 이 어떤 세스의 어떤 생각의 구조로 본다거나 양자역학적 구조로 본다면 우리 눈이나 몸에서 뭔가 나가서 외부의 사물들이 형성된다라는 표현도 꼭 틀린 표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틀린 표현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그래요.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됩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여러분의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사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자, 의사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확실한 물질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우리 앞에 타인들이 있는데 그 인식의 주체들마다 여러 개의 평행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지면 물질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만지기 전까지는 의사물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게임에서 그걸 NPC라고 하던가? 맞죠? 나 그 뜻 알았었는데 또 까먹었네. 그게 유저가 없는 플레이어 건데 넌 맞나요? 넌 플레이어 캐릭터인가? P C 이치 까먹었어. 넌 플레이어 캐릭터 맞네. NPC. NPC.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물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도 그냥 NPC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나 자신도 NPC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열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좀 너무하고, 자, 나의 에고와 나의 주체성은 여기 있다고 치고 내 주변 지금 내 동창회를 하는데 저기에 앉아있는 저 애들이 있는데 저게 다 NPC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만 빼고. 그리고 그 상대방도 그 상대만의 주체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는 내가 NPC인 거예요. 그런데 무수한 평행 우주가 펼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 동창회가 뭐 술 먹다가 싸우고 헤어졌는지 뭐 갯돈을 걷었는데 누가 가지고 도망갔는지 어땠는지 그 어떤 결과로 그 동창회가 마무리되었는지는 각자 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평행 우주 개념이죠. 개념인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물질들이 충분히 모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물로 인식하죠. 그러나 밀집도가 저조한 상태에선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과 섬유세포들은 내적 자아를 물질적 현실과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적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전체적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극은 몸 안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통로를 따라 몸으로부터 외부로 전달됩니다. 그 통로들은 자아의 텔레파시적 사념, 충동, 욕망을 외부로 운반하면서 객관적인 사건을 변화시키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나 사물은 고도로 전하를 띈 심령 충동이 육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물질로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의식 집중점입니다. 고도의 전하를 띤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체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전에 교집합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던 거예요.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체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식의 교집합이에요, 이게. 인식의 교집합. 잠시 우리는 그 교집합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주 순간순간, 잠시. 그렇게 각자의 우주가 있지만 그 각자의 우주들이 또 무수한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로. 여기서 심령 충동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점화 플러그 나왔죠? 불똥. 그 같은 개념이에요. 심령 충동. 같은 개념이고. 자, 고도의 전하를 띤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체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물질로의 폭발이 일어나는 배우의 현실은 물질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격발에 필요한 적절한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하는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죠. 적절한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바닷속에서 소나라고 있어요. 잠수함들이. 그럼 10년 전에 잠수함들은 나 여기 있어 하고 계속 음파를 발사해요. 그런데 10년 전에 발사한 그 음파의 패턴이 10년 후에 현재 잠수함이 캐치할 수 있어요. 정말 어쩌다가 그 음파가 바다를 계속 떠돌다가 특정 바위나 뭐 해령 이런 게 부딪혀가지고 상당히 집중돼서 나의 잠수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진짜 10년 전에 잠수함이 저기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격발에 필요한 적절한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제가 10년 전에 잠수함의 소나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년 전이 아니라 그렇게 또 이렇게도 해석해 봐야 돼요. 가까운 차원의 이 현실 차원 말고 또 다른 평행 우주의 가까운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 이 차원으로 좀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확실하게 바꾸려면 확률을 높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확률을 높이면은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이미 바뀌어 있는 현실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현실들의 그 파워의 교차점에서 나의 현실도 이 차원의 현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행우주의 이 원리는 신비하다기보다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또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확률을 높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물질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스와의 교신 자료는 마음이 현실로 전환되는 과정과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물질의 국소 단위를 이루는 힘은 정확히 무엇일까? 물질로의 대약진은 어떻게 발생할까? 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부록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설명해 놓았다.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의 에너지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죠. 우리는 지금의 삶이나 사후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러 가지 삶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현실을 만들며 에너지와 관념을 경험으로 전환하는 법을 터득한다. 지금의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장 환경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나오겠죠. 그리고 윤회론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윤회는 현대적인 윤회론은 각각의 삶이 펼쳐져 있으나 어느 순간 나의 삶하고 연관된 그의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 전생에 고호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호의 삶이 있고 저의 삶이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이게 연관이 된 거예요. 뭔가 소통이 된 거야. 그렇지 꼭 내가 전생에 고호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또 평행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게 실제로 저기 무당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뭐 내가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다, 뭐 사명대사를 모시고 있다, 뭐 이런 무당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뭐 안중근 의사를 모시고 있다, 뭐 일본에도 있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그 영이 뭐 안중근 의사를 모시고 있는 무당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안중근 의사의 그 패턴이, 영적 패턴이 한 군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윤회론을 가지고서 내가 뭐 전생에 예수였느니 전생에 석가였느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은 좀 아주 옛날 지식,
옛날 윤회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가 너의 전생에 고호라고 느낀다면은 그 고호의 장점이 무엇이 있었어? 그것을 너가 지금 더 살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성인 군자였어. 그러면은 너 근데 지금 네 모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좀 너의 그 전생에서 좀 본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전생에 뭐 예수였어. 전생에 뭐 석가모니였어.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사이비 교주화돼 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양자 인문학적이지가 않아요. 양자 인문학적이지가 않아. 그 우주가 사라지다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되게 우주는 정확하게 형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해서 윤회한다거나 아주 그러니까 전생에 왕자였으면 그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난다거나 아주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님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전응아 바보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차윤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차원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경험할 것이냐는 단순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는 귀족 경험만 하고 싶다. 나는 아주 돈 많이 벌고 똑똑한 IQ가 높은 사람의 경험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현재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 인생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아바타에서 자신의 현재 이 홀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한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나라는 캐릭터로 여기서 다양하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역사도 공부하고 하면서 여기서 조금씩 이제 재미를 찾아가는 거죠. 뭔가 변해가는 또 발전해가는 또 성숙해가는 깊어지는 그런 재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주가 사라지다 전편에서 얘기했는데 쭉 이어서 하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라는 점, 그리고 그 태양에서 태양 폭발, 홍염, 코로나, 흑점으로부터의 플레어, 강력한 플레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것이 우리 지구에도 오고 그 지구의 생명체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태양을 그릴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멋지게, 정말 조심해서 그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전편에 있었습니다. 자, 써요.